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이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 30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 카카오뱅크 입금 알림이 떠 있다. 입금 300만 원, 잔액 312만 7,450원.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집어들고 뭐지? 카메라, 태연의 떨리는 손가락 클로즈업,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입금 내역을 확인한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송금인 이게 누구야?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 미나가 뒤척인다. 눈을 뜨지 않고 여보 몇 시인데 일찍 핸드폰 화면을 끄며 아니야. 자, 더 자. 태현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간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핸드폰을 켠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침에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태현의 얼굴,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혼잣말. 이거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 돈도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이게 뭐지? 누가 보낸 거야?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송금인 이름. 드림오토. 눈을 크게 뜨며 드림오토? 거기 작년에 거래했던 곳인데 김태현 씨는 46살, 경기도 평택에서 15년간 중고차 매매업을 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작된 경기 불황과 중고차 시장 침체로 인해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플래시백. 2023년 여름 중고차 매매단지 앞 태현모터스 간판 아래 텅 빈 전시장. 태현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당시 회상 음성 한 달에 5대만 팔아도 먹고 살았는데 요즘엔 2달에 한 대도 안 나가 현재로 돌아옴. 거실 소파에 앉은 태현. 결국 지난해 12월 그는 매매단지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며 쌓인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태현의 노트 위에 적힌 채무 목록. 7,200만 원 노트를 덮으며 이걸 어떻게 시계소리. 똑딱똑딱. 아침 요겁시가 됐다. 오늘 오전 10시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변호사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전 8시 식탁 앞 아내 미나와 딸 지우, 아들 민준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태연에게 국그릇을 건네며 여보, 오늘 법원 가는 거 맞지? 멍하니 응. 10시에 고개를 들며 아빠, 오늘 뭐 하러 가는데? 지우에게 은행 일 때문에. 너는 학교 늦지 마. 빵을 베어 물며 누나, 나 오늘 체육대회라 일찍 가야 돼. 알았어. 나도 곧 나갈 거야. 태현.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지만 씹지 못하고 그냥 삼킨다. 태현을 보며 걱정스럽게 여보 괜찮아? 고개를 끄덕이며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300만 원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미나도 출근 준비를 한다. 가방을 메며 나 오후 4시까지 근무야. 법원 끝나면 전화해.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힌다. 태현 혼자 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켜며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 화면에 저장된 박상혁 변호사 연락처. 태현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춘다. 혼잣말 만약에 이 돈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되지? 개인회생 취소되나? 태현의 머릿속 상상. 법정 안.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한다.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일 300만 원의 입금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허위 신고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합니다. 태현. 벌떡 일어나며 상상에서 깨어난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안 돼, 숨기면 안 돼 하지만 다시 소파에 주저앉는다. 작은 소리로. 근데 이 돈은 뭐지? 드림오토에서 왜 보낸 거야? 핸드폰을 들고 드림오토 번호를 검색한다. 통화 연결음. 네, 드림오토입니다. 아, 저 태현모터스 김태현인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통장으로 300만 원이 입금됐던데 이게 무슨 건가요? 잠시 후, 아, 김태현 사장님?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보류음이 흐른다. 태현.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한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인수했던 제4 시스 G7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는데요. 그 차량이 최근에 재판매되면서 추가 정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송금해 드렸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추가 정산이요. 그게 300만 원이나 되나요? 네, 당시 계약서 보시면 재판매 시 차익 배분 조항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몫이 300만 원 맞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 종료. 태현.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혼잣말. 그러니까 이건 내 돈이 맞네. 받을 권리가 있는 돈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300만 원을 개인회생 신청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시계 오전 9시 40분. 핸드폰을 들고 박상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네, 태연 씨, 지금 출발하셨어요?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급 1일이 생겨서요. 오늘 아침에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됐는데 놀라며 네? 300만 원이요? 어디서요? 작년에 거래했던 중고차 업체에서 추가 정상금이라고 보내왔어요. 이걸 신청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시 태연 씨, 지금 몇 시예요? 9시 45분이요. 10시에 접수인데 지금 수정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일단 법원 앞에서 만나요. 거기서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 종료. 태현. 서둘러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선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전 수원회생법원 정문 앞 태현이 벤치에 앉아 있고 박상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온다. 숨을 고르며 태현 씨, 상황 설명 다시 해주세요. 정확히. 핸드폰을 꺼내 입금 내역을 보여주며 오늘 새벽 6시 반에 드림오토라는 중고차 업체에서 300만 원을 보냈어요. 작년에 제가 판 차가 재판매되면서 추가 정상금이 발생했다고 화면을 확인하며 이게 오늘 아침이네요. 네, 근데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 업체랑은 작년 9월 이후로 연락 끊겼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재산 목록을 수정해서 이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다만 접수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접수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앞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급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조급하게.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눈을 마주치며. 두 번째는 일단 오늘은 원래 준비한 서류대로 접수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때 추가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며 그게 괜찮은 건가요? 고개를 젓는다 절대 안 됩니다. 네? 태현 씨, 지금 이 300만 원은 분명히 오늘 입금된 거잖아요. 그럼 신청일 기준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걸 숨기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통장 거래 내역 제출하라고 할 때 무조건 들통나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단호하게 지금 당장 수정합니다. 30분이면 됩니다. 제가 카페 가서 노트북 켜고 재산 목록 항목에 기타 채권 회수금 300만 원 추가할게요. 태연 씨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고개를 숙이며 네, 죄송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중요한 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법원 맞은편 카페로 뛰어간다. 태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 목록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받을 돈, 즉 채권도 모두 포함됩니다. 태연 씨가 받은 300만 원은 비록 예상치 못한 입금이었지만 엄연히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카페 안. 박상혁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치고 서류를 수정하고 있다. 타이핑 소리. 혼잣말 재산 목록 기타 채권 300만 원. 변호사의 손이 멈춘다. 화면에 띄워진 다른 항목들. 고개를 끄덕이며 총 재산이 1,067만 원. 여기에 300만 원 더하면 1,367만 원. 변호사. 계속 타이핑한다. 개인 회생에서 재산이 많으면 불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만큼은 최소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당장 처분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 5년간 나눠서 갚으면 됩니다. 시계 오전 오자세이 35분. 노트북을 덮고 프린트된 서류를 들고 법원 앞으로 뛰어온다. 숨을 헐떡이며 태연 씨, 됐어요? 이제 들어가요? 벌떡 일어나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 법원 안으로 들어간다. 수원회생 법원 민원실. 접수 창구 앞. 태현과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를 받으며 개인회생 신청이시죠? 신청인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김태현입니다. 77년 4월 12일생이요. 컴퓨터를 두드리며 네, 신청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접수 직원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긴다. 태현은 손을 꽉 쥐고 서 있다. 재산 목록, 채무 목록, 가계부 소득 증명내 다 있으시네요. 웃으며 감사합니다. 도장을 찍으며 접수증 여기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6 회계 3451번입니다. 접수증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두 사람 법원 밖으로 나온다.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약 한 달 뒤에 첫 번째 신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 앞 벤치. 태현과 박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다.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다른 생각도 했거든요. 고개를 돌리며 다른 생각이요. 고개를 숙이며 그냥 이 300만 원을 신고 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깐 웃으며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현 씨,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는 정직한 사람한테만 주어집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 뒤에 첫 신문 기일 통지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매달 수입이랑 지출을 정리한 가계부 꼭 작성하세요.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어서며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태현 혼자 벤치에 앉아 있다. 하늘을 보며 혼잣말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태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첫 한 달이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한 달 후, 2026년 5월 15일, 수원회생법원 제2회생법정, 개인회생 신청 후 정확히 32일째 되는 날, 태현 씨는 첫 신문 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정 안. 판사석 앞에 태현과 박상혁 변호사가 서 있다. 서류를 보며 신청인 김태현 씨 맞으시죠? 긴장한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 신청서 내용 확인했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이 7,200만 원이고 월 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박 변호사를 힐끗 보며 저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을 정리한 상태고요. 지금은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신청인 본인의 소득은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죠? 고개를 숙이며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개인 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태현. 말문이 막힌다. 옆에서 박상혁 변호사가 나선다. 판사님, 신청인은 현재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여러 중고차 매매단지에 이력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조만간 영업직으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서류를 보며 그렇다면 취업이 확정되면 그때 소득 증빙 서류고 그걸 바탕으로 변제 계획안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달력을 보며 7월 10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취업 여부와 월 소득을 확정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문 종료. 법정 밖으로 나온 태현과 박 변호사. 한숨을 쉬며 지금까지 사연 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